안녕하십니까. 미트박스 김기봉 대표입니다. IPO 관련 IR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 순서는 프롤로그, 투자, 시장, 그리고 성장 전략 순으로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97년 그 해는 축산시장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있었죠. 수입육에 대한 전면 개방의 첫 해가 됩니다. 이후로 저는 바이어, MD, 그리고 딜러 팀을 이끄는 그런 생활을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해오면서 제가 느낀 점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딜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축산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비즈니스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축산시장은 사실 매우 오래된 비즈니스죠. 그래서 관습과 관성이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오래된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좌측에 도표를 보시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수많은 어떤 단계들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복잡하고 폐쇄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래서 판매자와 또 구매자 사이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트박스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실 때 미수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수를 깔아드리고 영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열심히 영업을 하시면 하실수록 캐피탈의 인젝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부족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트쇼크에 매우 취약한 상품이 축산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관 창고, 그리고 배송을 위해서 냉동 탑차를 보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또 다른 어떤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에 국한된 영세한 중간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매자 쪽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좌측의 도표에서 보시듯이 수많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야 드디어 구매자가 물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붙는 어떤 유통 마진의 총합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불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인가, 정당한 가격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불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어떤 불신이 점점 고조되는 시장이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미트박스는 이제 판매 시점에서 구매자는 현금을 선입금해야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했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나면 구 영업일 이내에 매우 퀵하게 대금을 결제해드려서 그들의 캐피탈 버든을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죠. 판매 지역에 국한된 그런 판매 고객들을 위해서 전국으로 열어드릴 수 있는 물류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국한된 영업 영역을 내셔널 와이디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쪽에서는
좌측에 보시면 미트박스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직거래하게 만들므로 한 40~50% 정도 되는 그러는 유통 마진을 과감하게 9% 언더로 떨어뜨려서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게 됐죠.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재구매율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전 우리 앱에서 무료로 지금의 시세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10년 전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누락됨 없이 중단됨 없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축산의 마켓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에펙트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프라고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체 인프라를 저희들이 가지기 위해서 우측에 보시면 물류 운영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총 집중해서 저희들이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 몇 안 되는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전국에 22개 물류센터를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해서 그들에게 전국적인 어떤 영업망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400대 이상의 배송 차량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라스트 마일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투명한 시세 제공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저희들은 축산 데이터 시세를 축적해냈죠. 또 우리 회사에는 매우 독특하게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알고리즘, 뉴럴 프로핏,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력도 그런 역량도 확보하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이 정도 시점에서 저희들이 B2C와 B2B 의 영역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2C 쪽에는 좌측에 보이시는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 위치해 있지요. 그래서 부연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B2B 쪽에서는 미트박스를 위시해서 꽤 생소한 회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B2C를 쇼핑의 개념이라고 봐요. B2B는 그 쇼핑, 상품, 서비스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로 머티리얼을 확보하는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스켓 사이즈, 구매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훨씬 크죠. 또 한 번 거래선을 설정을 하면 거래와 계약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리텐션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투 가능한 시장은 여전히 불루하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케팅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 내 경쟁 강도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정육각이나 슬로인 같은 데는 자기 브랜딩에 굉장히 집중하는 반면에 미트박스는 기능적인 어떤 서비스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차별성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미트박스의 수치적인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평균 연평균 매출액이 52.7%씩 매년 증가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고요. 연간 구매 고객 수가 61,500명, 여기서 명은 거의 대부분 사업자 고객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3년 거래액이 4,249억 원을 확보했고요. 플랫폼 내 판매 품목수 SKU라고 하죠. 83,000종 이상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압도적인 고객의 선택권의 영역을 확대한 그런 10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연평균 재구매율이 83%, 그 다음에 바스켓 사이즈가 1회 구매 때 29만 원, 월간 한 130만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B2C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최소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규모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혁신 기업, 선도 기업으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성장과 이익을 동시에 잡은 회사로 기사도 몇 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판매자가 기본적으로 자기 상품을 우리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밟아드리죠. 그래서 보관과 딜리버리, 마케팅과 대금 결제, 그리고 회수까지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으로서의 우리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이 좀 활성화됨에 따라 이제 PB나 직소싱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상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한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수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터박스의 성장이 한 번도 역성장 없이 매우 순조롭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익도 22년에 저희들이 실현해내고 그 이익의 폭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3년에 보시면 4,249억의 GMV, 669억의 순매출을 기록했고 지금 이 순간 작년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 이면에 몇 가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연간 주문 건수가 한 1.9배 정도 늘었고요. 누적 등록 고객 수는 3.3배, 연간 월 평균 구매자 수는 한 2배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이 성장 자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은 어떻게 워킹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이 판매 고객과 구매자 고객의 순조로운 유입에 의해서, 성장에 의해서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졌죠. 그래서 먼저 판매 고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1위 축산 유통기업, 생산기업이라고 하면 카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들과 직접 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상품이 소개되고 전달된다, 판매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매출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의 기업이죠. 두 번째, 국내로 보시면 국내 거의 대부분의 탑티어 축산 유통기업들은 거의 모두 미트박스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탑4를 한번 보니까 그들의 매출액이 거의 3조에 육박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매우 경쟁력이 있고 강력한데 서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10개 정도의 판매 파트너사가 활동하고 계시고 우측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들의 거래액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제 판매자로 입점하는 그런 대기 수요가 매우 크다. 한 1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매 쪽에 고객들의 면면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1,500 고객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들 그 성장보다도 그 질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재구매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3% 이상이 우측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핵심 고객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 고객 수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매하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51.2%의 핵심 고객군을 형성하고 계시죠. 이것은 로열티가 매우 높은 고객, 락인된 고객들이 다수 풍부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미트박스라는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우 순조롭게 유입이 되고 있어서 미트박스라는 플라이휠이 이미 워킹하고 돌아가고 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월별 거래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객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간 또 매우 차별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풀 콜드 체인화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작업들을 10년간 해왔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텐데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거, 인프라적인 거, 감성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배송 최적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AI를 이용해서 물동량을 예측하고 결품을 관리를 했죠. 그리고 우리 허브 센터로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 그들의 로케이션과 픽팩하는 동선까지도 활당해내는 그런 슬로팅 시스템, 이 정도면 거의 쿠팡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남사 물류센터와 전국의 22개 센터를 매우 촘촘하게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저비용 고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 고객에게는 영업의 확대, 구매 고객한테는 접근성을 즉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올해부터 저희들은 가게안 배송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히트쇼크에 굉장히 약한 제품을 가게 밖에 놓아두고 이탈하면 필연코 제품의 해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가게안 배송 필요하면 냉장고 안에까지 정리해드리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는 제고시키고 락인율을 높이는 그런 쪽에 저희들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매우 차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축산 쪽에 아주 버티컬하고 뎁스 있는 그런 데이터를 10년 전부터 데이터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축적해내고 있죠. 그래서 자체 AI 모델링을 통해서 시세를 예측하고 시황을 분석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MIT 미트박스 인사이트 테크놀로지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올 6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죠. 이걸 구매자, 판매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구매자는 판매 가격을 예측하고 구매 전략을 수립하죠. 판매자는 재고 관리도 하고 프라이싱 전략에 이용하십니다. 유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크고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 출하 단계에서 한 16조 정도 되는 시장이지만 한 단계 진화하면 도매 가공 쪽에서는 한 28조, 소매 쪽에는 42조 정도 되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트박스는 중간 단계 정육점과 식당 고객 13조로 시작을 했고 그 영역을 전후방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측에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시국에서도 성장을 이루어낸 유일한 식자재죠. 또 우측에 보시면 국내 인당 1인당 소비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7대 곡물, 5대 채소, 6대 과일, 3대 육류, 일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식자재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축산물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인당 한국인은 연간 63kg 정도 되는 축산물을 소비하고 계시죠. 여전히 OECD 평균도 못 미친다. 그래서 성장의 잠재력 그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국민소득하고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비례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인의 식습관 트렌드가 탄수화물에서 단백질로 전이가 되고 있다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장표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은 온라인 베이스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침투율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일상으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의류나 전자제품은 통상 한 50% 정도의 시장 대체율,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죠. 식음료는 반면에 한 절반 정도,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의 시장 대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B2B 축산은 그 중에서도 한 7%에서 8% 정도의 대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트렌드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매우 포텐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또 노력하고 이 시장을 만들어 왔던 기존 시장의 침투율을 확대시키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 시장 발굴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플랫폼 IT, 데이터, 금융을 가지고 재해석해내는 작업으로 시장을 발굴하고, 또 검증된 우리의 플랫폼을 글로벌리 저희들이 전개하는 순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장 확대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계속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SCM 고도화 전략, SCM이라는 함은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물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래서 PB 상품이나 이 상품의 원가율을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락인된 고객들이 충분히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들의 일회 구매하시는 바스켓 사이즈를 크게 하는, 증가시키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10년간의 데이터 랩 활동을 해서 보니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대용량에서 소용량, 그 다음에 편의성이 증가된 그런 제품들, 이런 쪽으로 강렬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균형에 맞는 판매 고객들을 다수 확보하는 것,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인프라를 직접 투자하고 소유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스켓 사이즈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극대화라는 전략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수수료율, 테이크 레이시 한 8.5% 정도 됩니다. 업계 평균도 안 되고 또 전체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이제 현실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8.5%에서 점차적으로 한 12%까지는 증가시킬 테고, 또 한 15%까지는 매우 도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을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켓셔가 한 2.4% 정도 되는데요. 타켓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한 10%까지 매우 무난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시장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미터박스라는 플랫폼은 소상공인향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정육점, 그래서 식당 고객이 메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이면에는 생산자와 판매자와 이 홀세일러의 시장이 매우 거대하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축산물, 톤이나 컨테이너 베이스의 어떤 거래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원래 MIT와 동시에 미트매치라는 홀세일러들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래를 위해서 미터페이라는 안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거대한 물량이 공급되어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금융 서비스가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재고를 유동화해주는, 재고 자산의 유동화를 위해서 상품을 평가해드리는 서비스들을 탑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는 금융 파트너들이 이 미트매치에서 상품을 크게 유통하시는 홀세일러들과 매우 조화롭게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는 미트매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과 금융 플랫폼이 융합된 매우 매력적인 새로운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리 저희들이 전개하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배추 파동을 겪었고요. 그 전에 대파나 사과 파동도 있었죠. 이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에 의해서 그 고통이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축산물도 이런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미국이고, 저희들은 필연적으로 미국에 진출해서 그 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행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로는 저희들이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베트남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유니크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출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진행할 일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최초로 데이터 기반의 축산물 B2B 마켓의 어떤 스탠다드를 제시해서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사실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이 자본시장에서 플랫폼을 보는 시각이 매우 냉소적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은 하되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물음표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저희들은 22년부터 이익까지도 창출해내고 그 이익의 폭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장 트랙으로 IR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호 상장의 영예를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